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못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세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한 그 평범한 젊은이가 자기 뜻을 세워서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로다가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성신여자대학원의 서경덕 교수님을 오늘 저희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서경덕 교수 만나 뵙고 어떻게 자기 뜻을 이렇게 피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홍보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 서경덕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돈키호테 서경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메고 직접 여기 서재 겸 이렇게 거실로 왔는데 보니까는 한국 홍보에 관한 자료들이 뭐 이렇게 방 안을 가득 이렇게 거실을 가득 메고 있어요. 저게 시청자 여러분, 저기 우리 서 교수 뒤쪽에 있는 게 그 저명하신 강익준 선생께서 이렇게 만든 한국 홍보용 자료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들어와가지고 저걸 보고선 무슨 초등학생들이 만든 이게 그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그 강익준 선생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상적이고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서 교수 그 MBC의 유명한 부르팍도사에 출연하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 거기보다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예, 그보다도 우리가 뒤에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재밌게 찍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재밌게만 찍는 거지만 저희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또 한국 홍보에 관한 얘기, 우리나라 국격에 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무게감 있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74년생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만 36세. 예. 얼굴은 20대 중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한번 더듬어 보기 전에 우선 지금 도대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서 교수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우리박도사도 나왔고. 그 계기가 독도를 뉴욕타임즈에 광고한 게 바로 서경덕 교수 작품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인상적이었을 텐데 지금 하시고 계는 일이 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제가 세계를 직접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40여 개국, 한 300여 개 도시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40여 개국, 300여 개 도시. 무지하게 돌아다니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 1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세계에 알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쯤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뭘 꾸미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모 방송사의 이제 무한도전 팀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는 또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쪽에 계신 또 PD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제작 또 팀들, 그다음에 또 출연하시는 분들이랑 실은 작년 연말에 그 뉴욕 타임스에다가요 저희가 비빔밥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 음식 알리기. 맞습니다.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계속 해왔었는데, 그 한식을 좀 더 세계에 좀 많이 전파해보자. 오히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세계인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한국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국가 이미지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작년에 제 1탄을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냈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광고가 나간 후에 굉장히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고 특히 제가 놀랬던 부분은 그 광고를 통해서 또 다른 외신을 통해서 또 기사화가 돼서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더 오히려 감동받았던 게 네. 각 나라 각 도시마다 이제 한인회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계신 재외동포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그 나라의 그 유력지에 십시일반 그 동포분들이 돈을 모으셔서 똑같은 광고를 수차례 내셨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해서 될 문제도 당연히 아니고 한번 세계 널리 퍼진 또 우리 한민족 분들이랑 동시에 한번 힘을 또 한번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작년엔 지명 광고를 활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영상 광고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영상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먹는 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은데, 우리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한국 음식 문화를 어떻게 세계에 알리냐의 문제를 얘기하기로 하고, 예. 일단, 우리 한국의 동키호테 서경덕 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 나오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예. 조경학과를 나와서 예. 어떻게 한국 홍보 전문가로 이렇게 뭐 놀라운 변신을 했는지, 예. 사실 오늘 프로그램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아까도 제가 이제 모두의 오프닝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내 뜻을 펼쳐나갈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 같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생 때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지금, 지금은 뭐 아주 대단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됐고 예. 무릎팍도사 아무나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네. 가서 이것이 내 일이더라고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 교수님의 이력을 좀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경덕 교수가 오늘날 이런 일을 하게 된 가장 뭐라 그럴까 시초라 그럴까요? 그 예. 시발이 예.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요게 약간 그 예. 어떤 실마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성균관대 조경학과 이제 93학번을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봐라. 그렇지. 예, 대학만 가면은 저도 뭐 똑같이 그 여대생들이랑 또 아름다운 사랑도 나눠보고 싶었고. 아주 뭐 꿈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요. 그때 당시 90년대 이제 초반 중반에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화라는 단어가 대두되면서 뭐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세계가 뭐 지구촌의 하나가 된다.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그러면 내 이 일개 작은 이 사람이 이런 세계화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대학교 때 한번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이런 대학 문화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문화를 한번 창출해보고 싶었고, 대학생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또 이슈를 던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학생 문화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정도 600년 행사, 그 다음에 또 광복 50주년 행사에 뭐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동아리를 그러면 서 교수가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름이 생존 경쟁. 예, 경쟁. 예, 그래 무슨 동아리? 문화연합 동아리입니다. 문화연합 문화를 한번 동아리. 새롭게 창조해보자. 예, 그래서 대학생의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단지 좀 뭐 공부만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 또 주변 친구들, 후배들 예, 꼬셔가지고요. 15명이서 저희가 94년도에 처음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교수가 남다른 데는 있었나 보다. 나는 대학 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예. 행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서울시 정도 600년 타임캡슐. 저기 있죠, 저 남산 밑에. 예, 맞습니다. 그거. 예,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어떤 한 뉴스를 봤었는데요. 서울시 정도 이제 1000년 됐을 때, 400년 뒤에, 그것을 이제 묻었던 거를 이제 그 후손들이, 예, 그거를 이제 타임캡슐을 열어서. 자, 300년 예, 뒤면은 지금 400년 뒤죠. 그때가 언제였었죠? 그때 1994년이니까 400년 뒤에 2394년입니다. 2394년. 예. 그때 이제 후손들이 열어봤을 때 예전에 이제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재미난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딱 보서 그 600년이어서 600점을 그 안에 넣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왜 어떻게 보면 이 대학생들도 하나의 계층인데 그 시대에 사는 대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무조건 그냥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게 제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돈키호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다다음 날 또 서울시 그 정도 600년 그 기념사업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곳에 또 찾아가서 우리가 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근데 그때 또 되게 재밌었던 일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존 경쟁 이러니까 뭐 학생운동하는 단체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겠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시는 눈초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럼 일단 뭔가를 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획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400년 뒤의 예측, 상상력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 그 400년 전에 있는 그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력은 얼마나 뛰어났을지를 한번 담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컨셉을 400년 후의 예측. 네. 그래서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400년 뒤에 서울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스케치나 어떤 그런 모델링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의류학과다 그러면 400년 뒤에 그 서울 사람들의 패션은 어떨까? 그래서 현 94년도에 살았던 대학생들이 400년 뒤를 예측했던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찍었어요. 400년 뒤에 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자기들에 대한 예측이니까 보고, 이거 이때는 이런 생각했고,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한번 후손들이 되게 재밌어 하겠다. 그렇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94년도에 현재 있는 모습들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상력을 한번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가 잘 추진이 됐어요. 무슨 반정부 구호 같은 거 혹시 놓진 않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타임캡슐에 넣은 거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게 몇 학년 때 하셨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그럼 그 뒤로 그런 비슷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나요? 맞습니다. 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 제작을 94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이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네 그래서 언론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학생도 있다. 소개를 잘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치고는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유명세를 좀 탔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많은 기업과 이제 정부 기관에서 후원들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저도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를 한번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통신사를 통해서 그 사진 한 장을 전 세계에 다 뭐 뿌려보고 싶었거든요.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 근데 그거를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로 150m, 세로 100m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제가 기네스북을 뒤져보니까 지금은 거의 무슨 사막에 어떤 나라에서 1km. 그게 어느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나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두 나라가 수교에 대한 그 이제 몇 주년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막에다가 두 개 이렇게 펼쳐놓고 헬리콥터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무슨 돈키호테가 또 하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절실히 실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학생들 정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의욕만 앞세우고 막 그랬던 게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죠? 체계화 시키고 뭐 조사도 해서 뭐 그런저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뭐 군에는 갔다 오셨죠? 당연히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가 어떻게 되나 그럼 그때가 제가 대학원을 휴학하고 와서요.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에서 별명이 할아버지였습니다. 28에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 월드컵 전에 2001년도에 제대를 했죠. 월드컵 전에 제대를 하셨구나. 월드컵 때 사건 하나 만드셨죠? 내가 그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월드컵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였습니다. 2002년도. 그러다 보니까 함께 또 잘 돼야 되지만 그래도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뭔가 세계인들한테 한국 이 개막식에 관련된 딱 진짜 2002년 월드컵 개막식 때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번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제대 말년에 또 이제 TV를 보다가 그 잔디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이 뉴욕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사진이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번 이 친구 한번 만나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상암구장 월드컵 잔디로 그 자켓을 제작해서 그때 당시 그 분명히 시축이라든지 아니면 개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걸 입혀서 전 세계인들한테 깜짝 쇼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유, 대통령이 그거 입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직, 혈기 왕성한, 학생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세계인들도 어떤 그 해외 토픽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해외 토픽란을 통해서라도 전 세계에 그 나라가 또 홍보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재미난 일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홍보의 방법론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하자마자 한 10일 뒤에 네. 바로 또 뉴욕을 가서 그 사람 만나러? 그냥 저는 그 CBS 되게 유명한 방송사잖아요. 네. 거기에서 소개가 됐던 분이어서 실질적으로 CBS를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보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무작정 넘어갔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혼자 했는데. 야,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까지 갔다면은 우리 서 교수가 제정신은 아니네. 그렇게 일을 저지르셨구나. 네. CBS로 또 담당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힘들다.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를 연락을 해줄 테니까 그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냐? 그럼 좋다. 그랬더니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왜 연락이 안 옵니까? 또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분명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싫다라기보다는 탐탁지 않아서 연락을 안 줄 수도 있는 그분의 거니까. 의지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린 다 됐고 그쪽에서 연락을 가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진짜 이형말려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다짐을 했죠. 그럼 내가 찾아보자. 내가 찾아서 그래 여기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힘든 작업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말씀하신 또 돈키호테의 역사를 또 하나 긋게 됐죠. 그럼 직접 잔디 아저씨를 직접 찾으러 그 넓은 미국을 뒤졌겠네요, 그럼. 타임스퀘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센트럴파크에 가서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뿌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누가 또 주간지에 인터뷰 실린 걸 봤다 그래서 뉴욕 시립도서관에 제 후배를 3명 데리고 10년치의 그거를 다 받아와서 다 뒤져본 적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난 게 얼마 만에 만나셨어요? 뒤져가지고. 5개월 만에 만났죠. 이야, 5개월 동안은 그렇게 그냥 뉴욕을 곳곳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헤매셨구나. 그렇게 헤맸는데도 실은 제 힘으로만 부족해서 한 번은 이제 돈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제 일명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동포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어느 날 잠깐 이렇게 한인타운에 갔을 때 잠깐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을 찾아줍니다. 라는 광고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5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한번 이분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인 사장님이 그럼 일단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여태까지 상황들을 다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자료들을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학생이 우리나라 월드컵 홍보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다른 거 없이 그냥 정말 순수 그냥 고용한 그 사람을 찾을 때는 고용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 가지고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렸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바로 다음날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5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 노하우나 노하우가 다르구나. 이게 정말 다르구나. 역시 전문가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해서 그때 되게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정말 이런 한국 홍보에 대한 정말로 전문가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 그 집을 찾아갔죠. 했더니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느냐 했더니
다른데 정말 자주 미국 내 여행을 자주 하면서 아티스트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네, 분이어서 그 메일을 체크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자기도 너무나 정말 이영만리석이 찾아온 자신은 5개월 동안 찾았다는데 아, 그 사람 놀래지. 안 예, 그렇겠어요. 놀래죠. 정말 놀라셔가지고 서경덕 씨 하는 거 무조건 다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재밌는 거 만들어보자. 아, 그 잔디, 그래서 잔디 옷, 그걸 그래서 예. 대통령이 결국은 뭐 입은 걸 내가 입었다는 아,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 아쉽네. 예, 그 참, 그걸 가지고 와서, 네. 예, 이제, 청와대에 이제 전화도 해서,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네. 한번, 재고를 부탁합니다. 했는데, 끝내는, 예, 못 주셔서, 예, 좀 안타까웠죠.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뭐 특별하시네요. 예. 어쨌든 서경덕 교수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해진 게 소위 그 뉴욕 타임즈 독도 예. 광고죠. 예. 그게 제목이 뭐였어요? 독도 광고 어떻게 아, 나왔어요? 그때 당시 맨 처음에 제가 광고를 내게 됐던 배경은요, 그 2005년도 2월에 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때문에 제가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뉴욕에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오, 정말 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뭐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 때문에 한일 간에 어떤 그런 이 입장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을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터여서 어떤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래도 뉴욕에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뉴욕타임스를 너무나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계를 또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신뢰를 받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 광고를 내면 정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는 6분의 1 사이즈였습니다. 신문에. 네. 예, 6분의 1 사이즈였고 그때는 제가 그간 조금씩 모아놨던 자비로 네. 그 첫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광고를 내고요. 아, 이거 자비로 내셨어요? 예, 맨 처음엔 자비로 그럼 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으셔서? 아,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과 또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홍보 마케팅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요. 학생, 또 다른 또래 학생들보다는 제가 또 뭐 기획비라는 부분 그렇죠. 프로젝트 참여, 예, 그런 비용을 좀 제가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도 많이 다닐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좀 저축도 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예, 과감히 한 거. 그게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 뉴욕타임즈 지금 볼 수 있나요? 지금 뭐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서경덕 교수가 뉴욕타임즈 첫 번째는 독도 광고를 한번 보시죠. 네. 예, 바로 이 광고입니다. 자, 요 분이죠? 예. 독도 is Korean territory. 예.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죠? 예, 아, 한국 그렇구나. 영토다. 이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첫 광고였었죠. 예, 첫 광고입니다. 이거 얼마 들었어요? 아, 이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예. 뉴욕타임즈 디오케이 디오라는 부분을 외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예,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 뉴욕타임스 서치란에 이분들이 다 쳐보더라고요. 디오케이 디오 쳐봤는데 거기에 뭐 검색어에 관련돼서 어떤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학생이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학생이 돈이 어딨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아유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은 뭐 이게 얼마지 해서 나한테 이제 뭐 하단에는 얼마 이런 거를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했더니 그럼 시안을 만들어 와봐라. 또 시안을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갔죠. 또 한 달 동안 많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근데 가져갔는데 또 이거 광고를 못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대뜸. 뉴욕타임즈 쪽에서? 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뉴욕타임스 광고를 내려면 광고주의 이름, 그 다음에 광고주의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국가 현안에 관련된 좀 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서경덕이라는 이름을 넣습니까? 근데 이 문화적인 차이더라고요. 뉴욕타임스 측에서는 저보고, 예, 당신 진짜 이건 뭐, 또라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신 돈 내고 하는데 왜 너의 이름을 안 넣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의견 충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광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여곡절 겪었던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 자체가 하여튼 뉴스가 됐었죠. 예. 됐었죠. 왜냐면 이 자체에서 그때 당시 광고국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아마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국가 현안에 관련된 광고를 이렇게 개인이 낸 거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또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광고 나간 자체가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외신들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홍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그러죠. 어쨌든 요 광고가 외국 유명 신문의 실은 첫 번째 광고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그 광고입니다.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도대체 몇 번이나 실었어요? 한 16번 그게 지금 보면은 독도 있고 그렇죠? 동해, 동해 이스트 C라고 돼 있는 광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C 오브 자펜으로 돼 있죠? 예, C 오브 재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독한다는 예, 이런 신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거의 99%가 다 C 오브 재팬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네. 동해 표기 광고도 계속적으로 됐고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광고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뉴욕 타임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뉴욕 타임스인데. 몇월 며칠짠가 이게? 예, 그때가 이제 2009년. 2009년. 작년 거네. 그렇죠, 작년이네요. 예, 오케이. 5월 11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 뉴욕 타임스 어머, 전면으로 전면 광고였네. 그죠? 예, 뉴욕 타임스의 에러다. 뉴욕 타임스의 실수다. 야, 카피 재밌다. 예, 이게 카피 굉장히 정말 큰 화제가 재밌네요. 됐습니다. 예. 에러인 뉴욕 타임즈 이렇게. 예, 그래서 써놨네. 이제 보면은 그 에러인 NYT의 이제 그 기사를 그대로 발췌해 온 겁니다. 네. 발췌해 와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 C 오브 재팬은 다 나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줄 긋고 시오고 이스트 C가 맞다. 하고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고 나서 너무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러인 WP도 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워싱턴 포스트의 네, 실수, 네. 그 다음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에게, 예, 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똑같이 포맷으로. 근데 정말 재밌다. 예. 왜냐하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그 권위지들이 예. 광고에다 스스로 에라인 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참 묘한 재미가 있네요. 예, 광고국에서요. 아마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보기에 처음 읽고 왔네. 아주 재밌네요. 아, 이거 아이디어가 좋았네. 아, 예.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어요? 아, 저희 이제 광고팀 도와주시는. 광고팀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하나 광고를 만들 때마다요, 한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고 문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을 세계인들한테 알렸을 때, 어떻게 보면 실은 우리끼리만 아이데이션을 하다 보면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광고 시안을 늘 3가지 이상은 만듭니다. 3가지 이상 만들어서, 뉴욕 쪽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쪽에 저희가 파일을 보내가지고요. 그쪽에 계신 유학생들이 현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센세이션할 것 같다. 아, 그렇구나. 다들 이거를 몰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뉴욕타임스에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거를 딱 던졌더니 예. 이의 없이. 야 이거 광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정말로 화제가 됐던 광고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주. 그래서- 저도 뭐 뉴욕타임즈 광고가 있다는 건 기사로 여러 번 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전면 광고가 실린 거는 처음 봤는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뭐 동네 광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제가 한글 광고를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판 1면에 이렇게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탄은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3탄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계인들이 한국어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세계 누구나 이런 한국어의 몇 마디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리즈 광고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언어학자들만 사실 한국어를 평가를 해주지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예. 모르죠. 우리 말이 우수한지를 모르죠.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요. 우리나라 신문이든 아니면 외국 신문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일 생활 영어, 뭐 일일 뭐 한자어, 일일 뭐 일본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그런 그 나라 유력지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많이 봤는데 뭐 일일 한국어라고 돼 있는 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이렇게 세계에서 또 인정해주는 언어학자분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한국어를 세계인들이 좀 널리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구나. 저도 사실 뉴욕에서 조금 몇 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뉴욕을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는 한인 거리의 한국 음식점에
제가 있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을 때 10년 전과는 전혀 달리 네. 외국 사람들이 한 반 정도 있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 심지어는 순두부찌개 무슨 그러니까 보통 가령 비빔밥 같은 거는 옛날에도 먹었단 말이에요. 예. 잡채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 음식 중에서도 토속적인 것들, 뭐 된장찌개, 순두부, 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야 이게 한국 음식의 소위 세계화가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아까 비빔밥도 그렇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문화 전파의 한 방법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을 저도 많이 느껴가지고요. 그 뉴욕타임스의 이제 한식 네. 프로젝트, 세계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세계인들이 또 가장 많이 본다는 뉴욕타임스의 전면 광고를. 이야, 이건 칼라네. 예, 전면 칼라. 비빔밥. 예. 하우와 비빔밥. 그렇게 오런지 했네요. 투데이입니다. 아, 좋네. 점심으로 우리 비빔밥 예, 아침에 이제 어떻습니까? 뉴요커들이 이제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예, 오늘 점심 비빔밥 어때? 그래서 이 밑에는 그 코리안 레스토랑의 그 이름이랑.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뉴욕 갔을 때 비빔밥 저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게 많은 게 이 광고 보고 온 거구나. 그랬네. 아이고. 이건 언제 거죠? 이게 작년에 됐습니다. 네, 작년 작년에. 말에 네, 됐고요. 네, 네. 그래서 2탄으로 지금 또 무한도전 팀이랑 함께 네, 네. 영상 광고를 준비하고 타임스퀘어, 아까 말씀드린 타임스퀘어에서 전광판이 제일 큰 거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게 하루에 48번인가 노출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 서 교수 맞습니다. 광고가요? 예. 오케이.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 서 교수께서 이렇게 그 외지나 이런 데서 알리고 있는 게 이제 또 우리말 지킴이 뭐 그런 예. 것들. 그리고 세계 유명 박물관 미술관. 예.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 하는 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도 광고하셨죠.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뭐가 있었나? 또 그 분쟁 지역 직접 다니면서요.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즉 세계 그 어린이들의 꿈을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요. 네, 네. 그 강익중 선생님이 또 작품화 해주셔가지고 뭐 레바논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분쟁 지역 직접 가서 또 평화를 기원하는 네. 그런 또 작품을 저희가 기증하는. 그거는 뭐 작업도 한국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세계 예. 평화 예, 그런,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죠. 예. 요게 지금 강익중 선생님 예,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예,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담은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요. 세계 분쟁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어린이들 꿈이 얼마나 진짜 해맑고 네. 정말 순수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분쟁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설치 미술가, 세계적인 미술가죠. 예, 강익중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또 그 강선생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제주도 좋으셔. 실은요. 실은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학생 때는 정말 뭐 너무나 어렸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해외에서 한국을 많이 알리시는 분들이요. 무조건 제가 들이댔습니다. 들이대셨구나. 들이대서 한번 좀 만나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었는데 제가 뉴욕에 가는데 한번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 우리나라를 알리시는 분, 네. 그 다음에 또 세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그 나라, 그 도시를 다닐 때마다 유명하신 한국인들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강익중 선생님을 연락드리고 찾아뵀는데, 또 이렇게 너무나 지금 저랑,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너무나 그래서 같이 한글 세계 전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그런 좋은 뜻을 갖고 10번을 들이대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본 독도 문제를 광고를 이렇게 내면서 제가 들리는 소문을 들어봤더니 일본의 극우파들한테 협박까지 받으셨다고요. 아마 뭐 진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구구파 분들이 이런 게 폭탄 메일이구나 제가 소문을 받았어요. 그래요? 아니 뭐 심지어 뭐 킬유라는 제목에까지 저도 이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광고를 냈을 때 그런 메일을 받았을 때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사람인데 겁나죠. 겁이 나죠. 그래서 이거 뭐 반길 조심해야지 뭐 닌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웃으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실은 많은 이런 이 광고를 특히 내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이제는 저도 거기에 뭐 개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현할 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경덕 교수 하면은 따라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한 분이 김장훈 씨세요. 가수 김장훈 씨. 맞습니다. 김장훈 씨하고
또 두 분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게 뉴욕타임즈 광고가 지금 김장훈 씨 돈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딱 압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김장훈 씨랑 처음으로 만나게 됐던 게요. 그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우리나라 독도 주연의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기획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그 김장훈 씨를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는 그 내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섭외를 하러 갔었죠. 섭외를 하러 갔는데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게 김장훈 씨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을 뭐 인터넷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제 하는 활동에 후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소속사 대표한테 당신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너무나 설레고 기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그냥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레이션 작업도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경도가 뭐 요즘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 준비하냐. 그래서 뭐 형님 요즘에는 제가 뉴욕타임스 한번 전면 광고를 내고 싶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얘기 끝나자마자 3초 만에 야 그거 내가 쏠게. 이 시대에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비용 이 정도 듭니다. 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작업 열심히 해. 이 정도가 얼마인지 공개 못하다. 예,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대회비여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4차례 전면 광고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이런 동해와 독도에 관련된 그 영문 홍보 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요. 전 세계 또 외교가에도 다 뿌리는 그런 데에도 제작비와 또 이 우편비도 직접적으로 다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실은 김장훈 씨를 제가 같이 좀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바쁘다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같이 못 모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서 교수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하려면은 예. 이런 일을 하려면은 재정적으로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양반이 그 뭘 먹고 사는지 예. 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까 예. 기업한테 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뭐 스스로 뭐 대학교 강의 나가시고 그러니까는 강연도 하시죠? 그럼요. 뭐 그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월급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특강을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유명이셨는데. 예, 특강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제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서경덕 교수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이 제가 됐었는데 예. 저 먹고 살 거라 걱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 재미있는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예. 들었는데 조금 이제 무게 있는 문제를 한번. 예. 자, 이번에 G20 행사위에 가지고는 어떤 홍보 하셨어요? 예, 세계 5대한 6대들을 직접 다니면서요. 네. G20이 서울에서 한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는 거를 세계인들 1대1로 저희가 또 홍보를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2만 100명의 그 순수 개인의 꿈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가로 30m, 세로 50m 대형 걸개 그림에 네. 그거를 또 다 붙여서 세계인들의 꿈을 전 세계에 또 홍보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배너 광고나 어떤 네.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서 교수가 세계를 아무튼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셨는데 세계인들이 아는 예. 일반론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아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 17년 동안 다니면서요. 항상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끝질문으로 그거를 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세계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일 많은 게 분단 국가가 맞습니다. 첫 이미지가 분단 국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2002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88 올림픽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면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한류라는 거를 전파할 수 있었고요. G20을 통해서는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에 소속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파가 돼서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세계를 다녀보니까 서 교수님 눈에 비친 한국, 서 교수님 눈에 비친 밖에서 본 한국, 그다음에 한국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굉장히 좋은 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한 가지 좀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죠. 그죠? 실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그 유럽의 한 유소스를 가면은 아침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빵하고 같이요. 그랬는데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태그로 하나 뭐가 붙어 있었는데 한글로 싸가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부끄럽다. 그거를 정말 제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했더니 빵을 그렇게 많이 싸가시고 그 다음에 물통 남은 것들에서 그 주스 담고 이런 사람이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놨겠냐. 그러면서 또 제가 올해 또 유럽에 또 그 지집 또 홍보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유적지에 한글 낙서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글로벌 그런 에티켓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지키는 예, 대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그런 점 부인할 수 없죠. 예. 아직도. 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 홍보의 필요성은 아마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서 교수가 직접 개인적으로 나신 면도 있었을 예. 테고요. 이제까지 부족했던 점이 뭐고 또 예. 우리가 앞으로 국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 이렇게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부 사람들 들으라고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나 기업, 뭐 그다음에 뭐 민간 부분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그 한국관이라는 별실을 이 정부에서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한 기업의 후원을 또 받아서 이렇게 영문 홍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그곳에 이제 그 유물에 관련돼서 영문으로 홍보 책자를 제가 이제 발간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크게 느꼈던 부분이 스미소니언 관계자가 너희 나라는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 대단하냐 했더니 어떻게 정부랑 민간과 기업이 한 코리아 갤러리를 위해서 이렇게 뭉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박물관 측에서 이 책에 관련된 북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이런 국가 브랜드, 국가 홍보는 이런 3자가 힘을 합쳤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서 교수께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일도 좀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 또 자문위원도 맡고 있고요. 또 정부기관이랑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한번 민간과 정부가 또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네. 그래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일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개인이 그런 데서 보고 느낀 거를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발전돼 나가는 거니까 그런 데서 예. 느끼고 뭐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좀 시켜줘가지고 예. 국가 정책도 반영시키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가 글로벌화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죠. 아까 세계화 90 몇 년도부터 세계화 얘기 많이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화라는 게 사실은 국가 차원의 일만은 아니에요. 개인, 사실은 아까 스웨덴 얘기하셨나요? 예. 레스토랑 얘기, 단상이지만 조금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개인의 글로벌화가 돼 있다면은 네. 그런 행동 안 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개인의 글로벌화는 어떻게 이뤄내야 될까요? 무엇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에티켓을 지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유적지에 우리나라 또 한글로 이렇게 여기 왔다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글로벌 시민의식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왜냐하면 우측 통행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예전에는 좌측 통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외국 거리를 좌측 통행만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글로벌 시민의식을 저희가 더 개개인이 예, 또 좀 심사숙고하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 교수님,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 교수님도 평범한 대학생에서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셨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홍보라는 참 그래도 괜찮은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사실 많은 젊은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겁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네. 정말로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는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과 직업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5일제를 합니까? 어떻게 연봉이 괜찮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젊었을 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 어떠냐?
자신이 정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정말 학생 신입사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반대로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자신이 정말 평생 정말 몸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한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막상 또 중소기업 사장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 모순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큰 좋지 않은 의미의 보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줄서기를 이렇게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대열에서 조금만 옆으로 빠져 딴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이 돼버리고 저게 무슨 속된 말로 이게 맛이 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창조적 개념 같은 게 아직도 이 사회에 그냥 남들이 가는 길만 가는 것이 저게 그냥 반듯하게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튀고 하는 젊은이들이 좀 뭐라고 할까 자기 개성을 살려서 지금 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 개성을 살려서 너무나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들 더 넓게 세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 교수님은 제가 열혈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앞으로 반드시 이뤄내고 있던 목표. 서 교수님의 꿈 뭐예요? 제 꿈은요. 지금 제가 한 17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화교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민족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데 조금나마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근엄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젊은 후배들 오늘 이 프로그램 취지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뜻을 세워서 내 뜻을 세계에 펼칠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사실 선생님 모신 건데 젊은 후배들한테 자 한번 남은 한참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근사하게 한번 좀 메시지를 한번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꼭 남들이 갔던 길만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 세계에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를 찾아서 도전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단지 아이디어로만 끝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을 때 말 그대로 정말 그 일에 미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세계에 기여할 수 있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열혈 청년 서경덕 교수와의 1시간 남짓 인터뷰 재밌게 보셨는지요? 그야말로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지시죠? 오늘 프로그램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 교수님의 이렇게 그동안에 자기 꿈을 펼친 그런 행적을 좀 보시고 나도 한번 어떻게 내가 그야말로 푸른 꿈을 갖고 내 삶을 매니지먼트 해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홍보에 관한 얘기도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을 줄 믿고요. 서 교수님 오늘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홍보를 위해서 아까 꿈 말씀하셨는데 꼭 그 꿈이 실현돼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